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간의 염주 랭구 쿄조로와 상현사 마카자가 원래 친구 사이였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최종 결전이 시작되고 아카자가 상현이 도우마를 박살내고 쿄조로가 새롭게 상현 3위 된 카이가쿠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상현의 코쿠시보와 마주하게 된 쿄조로. 쿄조로는 반전 발현 후 화염의 호흡을 시전하여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어갔지만 코쿠시보는 여유롭게 그 공격들을 피해냈고 좋은 실력이긴 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고 하며 쿄조로에게 참격을 날렸습니다. 쿄조로는 그 참격을 막아냈지만 그 여파로 인해 멀리 날아가 벽에 부딪혔죠. 쿄조로는 다시 한번 일어나 빠른 속도로 접근해봤는데 자신의 움직임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듯이 피하며 어느새 쿄조로의 뒤로가 등을 베어내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반사신경을 활용해 겨우 그 공격을 막고 또다시 날아가 버렸죠. 식은땀을 흘리며 저 녀석은 그동안 만나본 모든 혈기 중에 가장 강하고 특히 검사로서의 무력은 정말 엄청나다고 느낀 쿄조로는 결심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뜨거운 투기를 끌어올리자 반점이 더욱 선명하게 나왔고 화염의 호흡, 지평, 주작. 쿄조로는 공중 위로 높이 점프를 한 뒤 그대로 주작 모양의 거대한 불길과 함께 코쿠시보를 향해 하강했고 그 빠른 속도는 코쿠시보의 내비치는 세계로도 간파할 수 없었죠.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대응을 했지만 코쿠시보의 팔 하나가 그대로 날아가며 상반신의 반 정도가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뒤로 물러나는데 자신의 몸을 보니 재생이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달아갔죠. 쿄조로의 칼날을 보니 어느새 혁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어떻게든 이 녀석이 그 검술을 쓸 수 있는 거지? 그 검술은 초대 염주에 라고 했죠. 쿄조로는 최종 후면전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따로 불려갔는데 당주는 귀살대의 비밀문서 초대주들이 써놓은 수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에는 화염의 호흡의 오리지널 비기는 4가지. 하지만 반점을 발휘하지 못한 자는 그것들을 쓸 수 있는 체력이 없기에 그 기술들의 하위 호환으로 염호, 연옥 등을 만들어 놓았다고 쓰여져 있었죠. 초대 염주는 요리이치의 영향으로 인해 반점을 발현하게 되었고 넘치는 힘으로 화염의 호흡들의 최종 형태를 만들어놨지만 그 이후로 염주 가문에서 반점의 힘을 발현한 자가 없었기에 그저 전설로만 내려오는 기술로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반점을 발현했기에 이 기술들을 보고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말을 꺼낸 것이었고 다만 반점을 활용해 이 기술들을 쓰게 된다면 수명이 엄청나게 깎여나가며 결국 단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쿄조로는 그 말 듣고도 귀살대 주가 된 이상 이미 목숨은 아깝지 않으며 그저 마음을 불태울 뿐이라며 눈을 반짝였고 그 기술들을 잊게 된 것이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쿄조로에게 그 기술들을 사용하면 넌 이 싸움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한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쿄조로는 어차피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를 이길 수가 없으니 목숨을 아까워할 여유가 있을 것 같느냐고 했고 너는 목숨이 그렇게 아까워서 귀살대를 배신한 후 혈기화되었느냐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 말에 부들거렸고 예전 자신이 쥐였던 시절 다른 주들이 반점을 발현 후 최강의 비기들을 만들고 있을 때 자신도 반점을 발현하고 싶어 미친듯이 수련했었는데 가장 늦게 반점을 발현하게 되었고 자신도 그들처럼 멋진 기술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반점 발현 후 비기를 만든 주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나 큰 힘을 써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코쿠시보는 인간일 때 그런 비기를 만들지 않았고 죽음을 초월한 존재인 혈기화되어 그 기술들을 완성시키자는 생각으로 혈기화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런 비기는 만들 수가 없었죠. 자신의 수명을 줄여서라도 몸의 모든 것을 불태울 각오를 해야 만들어지는 비기. 코쿠시보는 이미 죽지 않은 몸이 되었기에 그런 정신력이 나올 수가 없었고 끝내 달의 호흡 최종 비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쿄조로는 코쿠시보에게 다음 공격으로 너의 목을 베겠다. 너 또한 네가 가진 전력을 다해봐라 라고 했고 화염의 호흡 제11형 100호 라고 하며 엄청난 화염의 투기를 끌어올렸죠. 코쿠시보는 자신의 최대 출력의 달의 호흡을 사용해 그것을 막아보려고 덤벼들었고 쿄조로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화염의 호흡 5형태 염호의 반전 발현의 형태였던 100호는 염호보다 훨씬 큰 크기의 호랑이 형태와 함께 호랑이의 날카롭고도
묵직한 발톱과도 같은 검기가 나왔고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 자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불어 코쿠시보의 목도와 함께 날려버렸죠. 코쿠시보는 인간 시절에 달의 호흡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그때 다른 동료들이 비기를 만들어 놓고 죽은 것이 부럽다며 자신은 가장 오래 살았지만 가장 후회 많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숨을 헐떡이면서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빨리 무장을 찾아야 된다고 뛰어갔죠. 그때 이미 다른 주들은 무장과 한바탕 싸우고 있었는데 많은 주들이 힘을 합쳐 무장에게 덤벼와도 무장의 강력한 촉수 공격에 다들 맥을 못 추고 있었고 겨우겨우 접근해 베어내봐도 무장의 재생력 앞에서는 절망을 할 뿐이었습니다. 무장은 수많은 촉수를 뻗어 주들에게 날렸고 주들은 저 많은 촉수들을 전부 피할 수는 없다며 당황했죠. 그런데 그 순간 파괴살 종식 청은 난전강에 엄청난 난타가 날아오며 그 촉수들을 쳐냈고 무장의 품쪽으로 아카야가 뛰어들어가 무장의 면상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무장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일그러진 얼굴을 재생하며 이렇게 강한 혈기로 만들어준 나에게 무슨 짓이지? 라고 했고 아카야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나는 그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려고 했던 건데 넌 내가 지키고자 했던 이들을 모두 죽였으니 강해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했고 코유키와 케이조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며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때 무냐는 흥분에 흐트러진 아카자의 복부에 촉수들을 찔러넣었고 그대로 아카자를 흡수해버리려고 했습니다. 아카자의 몸은 순간 마비가 되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 순간 화염의 호흡 검술이 그 촉수를 잘라냈고 무자는 그 잘린 부분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죠. 무자는 열이 받아 이 날파리 같은 놈들 한꺼번에 전부 죽어라 라고 하며 대규모 폭발 공격을 시전했고 모두가 말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쿄조로는 화염의 호흡 제12형 현무라고 하며 화염으로 된 현무를 소환했고 현무의 등껍질이 무자의 공격을 전부 흡수해버리며 상쇄시켜버렸죠. 무자는 자신의 공격을 전부 막아버리는 쿄조의 모습에 당황했고 그때 아카자가 틈을 노려 무자를 난타해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쿄조로는 아카자에게 미안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끌어줄 수 있겠냐고 했고 자신의 마지막 기술을 사용하려면 시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아카야는 알겠다고 하며 무장에게 달라들었고 쿄조로가 투기를 끌어모을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장의 힘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아카야는 조금만 더 버텨야 해 라고 하며 무장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죠. 그때 아카자의 그 기세에 동화되어 다른 주들도 합세했고 각자의 호흡으로 무장의 정신을 빼놓았습니다. 무장은 저 멀리서 엄청난 투기가 모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빨리 쿄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촉수로 주변에 있는 주들을 날려버리고 길을 모으고 있는 쿄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자가 무장의 발목을 붙잡아 어허 어디 가시러 가나 네가 갈 곳은 지옥뿐이다 라고 했고 그 순간 쿄조로가 화염의 호흡 제13형 청룡이라고 하며 길게 뻗은 화염의 용이 회전하며 무장에게 달려들었고 무장은 저거 위험하다며 피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카야는 무장의 발목을 놓지 않고 버텼죠. 아카야는 끝내버려 쿄조로 라고 소리쳤고 쿄조로의 청룡이 무장을 덮치며 무장의 온몸을 태워버렸습니다. 청룡은 연옥의 상용한 기술로 이연격이 최대였던 커다란 공격을 반점의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었고 10연격이 넘는 강력한 공격으로 무장을 갈갈기 찢어버릴 수 있었죠. 무장의 온몸은 혁도의 힘 때문에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파편만 남은 무장 쿄조로는 힘을 다해 쓰러졌고 무자는 어떻게든 6편만 있으면 다시 재생할 수 있다며 꼬물꼬물 도망쳤는데 그때 아카자가 어허 네가 갈 곳은 지옥뿐이라니까? 이라고 하며 무자의 남은 6편을 주먹으로 으깨버렸고 무자는 비명 끝에 소멸하게 되었죠. 모두가 드디어 끝났다며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쿄조로는 눈을 뜨지 않았고 아카야는 이 녀석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며 흔들어봤지만 미동이 없었습니다. 아카야는 이봐 이거 농담이지?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때 타마요가 다가와 쿄조로에게 어떤 주사를 놨고 아카자에게도 어떤 주사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눈을 뜬 아카자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가 체감이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몸을 보니 인간으로 돌아와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 옆에는 쿄조로가 침대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이 자식 나보다 먼저 가지 말란 말이야. 이제 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냐고 라고 했죠. 그때 피식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아 뭔가 오해를 했나 보군. 나는 며칠 전에 이미 깨어났는데 방금은 낮잠 중이었다 라고 쿄조로가 부리부리한 눈을 하며 일어났고 아카야는 민망함에 쿄조로에게 헤드락을 걸며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그동안 연구해온 인간이 되는 약을 완성시켰고 그 약이 혹시라도 반점으로 인한 과부하에도 효과가 있을까 해서 쿄조로에게 주사를 했는데
반전기술 사용 후 세포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었고, 표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였죠. 무장의 소멸로 인해 귀살대는 해체하게 되었고, 모든 주들은 각자 흩어져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뒤 표요로는 연주 미츠유와 결혼 후 랭고쿠 도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검술을 알려주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검사부가 운영하는 랭고쿠 도장은 평판도 좋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가르침을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린 제자가 울면서 표요에게 뛰어왔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옆 도장 녀석이 남자는 칼이 아닌 주먹이라고 해서 화가 나 다퉜다고 했죠. 표조는 그 말 듣고 그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옆집 도장에 찾아갔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런 거냐며 다 이르자, 그 아이는 우리 관장님이 남자는 주먹이라고 했어 라고 했고, 그럼 남자는 주먹이지 라고 하며 하쿠지가 나왔습니다. 하쿠지는 인간이 된 후 케이조의 도장을 이어받게 되었고, 최강의 무술가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죠. 이 둘은 케이조와 신주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웃집에 도장을 열어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고,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표주로와 아카자가 절친이었다면 가상 시나리오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오리지널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만큼 꽤나 장편 시나리오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기셨기 바랍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